네, 오늘 분사할 차례인데요. 그 분사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준동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예, 준동사 세 가지 뭐뭐 있다고 그랬죠? 어, 투부정사, 네, 동명사, 분사 이렇게 세 분사요. 가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투부정사는 가장 다양하죠. 그러니까 동사구를 명사구로 바꿔주기도 하고 형용사구로 바꿔주기도 하고 동사구로도 바꿔줍니다. 예, 근데 동명사는 이제 동사원형이 ing 붙여가지고 동사구를 명사구로 바꿔주는 거 하나 역할밖에 못해요. 예, 반면에 분사는 이제 동사구를 형용사구로 바꿔주는데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또 과거 분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요. 과거 분사는 이제 예, 동사 원형이 되게 ed를 붙이죠. 예,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게 타동사인 경우에는 능동, 수동의 의미로 되게 이해를 해요. 예.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동사가 약간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일단 1번부터 해볼까요? A sleeping baby. 예. 슬리핑 베이비, 잠자는 아이, 아기. 예. 분사하고 형용사, 동명사 구분하는 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별하죠? 어, 앞에 앞에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그렇죠. sleeping baby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현재 분사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cute baby 하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큐시 베이비를 꾸며주잖아요. 예. 근데 이 베이비가 항상 큐의 임상이 주어야 돼요. 우리말하고는 약간 틀려요. 자, 예를 들읍시다. 자, 우리말 보죠. 아침 먹은 빵, 지나가는 차라고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 예, 영어로 하면 패싱 카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이때는 그러니까 차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차의 임상이 예.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지나가다가 차에 지나가죠. 카가 카가, 지나가다를 예.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이 의미상의 주어인가요? 임상이 주어죠. 예, 예, 맞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먹은 빵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 보고 명작을 하려면 보통 이런 식으로 잘못 표현해요. 아침에 먹은 빵 할 때 bread eating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왜 우리말에서는 아침에 먹은 빵이라고 했을 때 먹다를 기준으로 할 때 빵은 임상이 주어인가요, 목적어인가요? 목적어죠. 목적어죠. 그래서 예,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이게 목적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말이 임상의 목적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영어에서는 이 수식을 받는 말이 항상 수식하는 말이 임상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미국 사람들은 빵이 어떻게 사람처럼 뭘 먹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예, 그 빵은 항상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먹혀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예.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말하고 약간 용법이 틀려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진 빵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스피킹 랭귀지 하면은 이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언어가 어떻게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어, 언어는 말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분사가 동사에서 비롯된 건데 항상 수식받는 말이 임상에 주어와야 되기 때문에 스포크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I'm boring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 나 따분해 이런 예, 식으로. 근데 예. 이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예요, 사실은. 보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루하다. 지루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네,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찾아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나오죠? 지옥에 만들다. 따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는 다른 놈을 따분하게 만드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하, 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가 따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m bored 이렇게 해줘야 돼요. 뭐, 그리고 영화에서 감정심리 유발동사라고 해가지고요. 따분하다는 것도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예. 감정심리 유발동사는 거의 대부분 타동사고, 그래서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The news disappointed him. 예, 그 소식이 그를 실망시켰다예요. 실망, disappoint는 실망하다가 아니에요. 예, 실망시키다라는 뜻이라고요. 실망시키다, 예, excite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흥분시키다, 흥분시키다예요. 흥분하다가 아니에요. 흥분하다가 예, satisfied도 만족시키다. 만족시키다, 만족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실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수동태 써줘야 돼요. 음, 제가 이걸 어떤 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필리핀에 예.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거기 가서 뭐 프로그램을 짠다고. 근데 영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좀 네.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네, 근데 I am boring 하면 안 되고 I am bored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가르쳤더니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데, 예, 필리핀에서 원래 영어 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자기가 I am boring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I'm boring이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라고 저한테 네. 대묻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응? 네. 이게 맞는 표현이냐 하니까 물어보고서 저한테 하는 말이 네. 한국 사람이 하도 이렇게 써가지고 한국 사람한테만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워낙 저렇게 쓰니까 한국 사람 네. 저렇게 쓰나 보다 해가지고 맞춰준 거죠. 그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disappointing student 하면 무슨 뜻일까요? 학생을 실망시키는 학생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실망시키는 학생이에요. 스튜던트가 수식을 받고 항상 인상이 좋으라고 그랬죠. 예, 이 학생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반면에 disappointed student는 실망한 학생.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 학생이 실망한 거예요. 이거 해볼까요? The game excited them. 게임이 그들을 흥분시켰다. 예, 이건 말이 돼요. 게임이라는 것이 사람을 흥분시킬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들이 흥분하려면 어떻게 해요? They were excited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It was an exciting game. 그것은 흥분시키는 예, 게임이었다. 우리말로는 그냥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다는 얘기인데, 예. 영어로 하면 흥분을 시키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가능할까요? 게임이 흥분할 흥분할 수가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논리 의미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he was excited 이거는 말이 될까요? 예. 네, 그럼 흥분했어요. he was excited가 말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이건 가능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런 다른 표현은 대상을. 이런 표현은 네. 드물긴 하지만 네. 보통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가요, 대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더 뉴스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사람이 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그가 항상 응원 단정해 이 사람은 희가. 그러면은 익사이팅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 응원단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네. 표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거 해볼까요? 어떤 임상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럼 앞에 거는 누군가를 네, 만족시키는 만족시켜주는 학생이기 때문에 모범생 학생이고. 정도 되겠죠. 네. 그 밑에 거는 무언가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예,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현재 분사라는 틀에 맞춰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근데 해석 가능성이 참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뭐, 잠깐만요. 이게 뭔 뜻일까요? 먹고 있는 말들. 예, 그런 뜻으로 해석 네.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 가능성이 뭐냐면은, horses, 다음에 which, which 뭐, eat something, 이런 식으로요. 이 정도 가능하겠죠? 뭔가를 네. 먹고 있는. 근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하나로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먹기 위한 말. 식용으로 기르는 말로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지금 이럴 때는 이팅의 분사 뭘까요? 그 동명사. 동명사죠. 여기서는 ing가 뭐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it에만 ing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떤 해석도 가능하냐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말을 먹는 것이 예, 이 나라에서는 일반 흔하다는 나라에서는 얘기예요. 이때는 보통이다. 분사가 뭐죠? 동명사. 동명사죠. 이때는 ing가 네. 뭐에 붙은 거예요? 이거 이거 전체에다가 ing가 붙은 거죠. 네. 대표적으로 이때만 붙인 거고요. 바로 위에 거는 이때 하나에 ing가 붙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좀 말은 안 되는데 일단 이거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먹는 저 남자는 나는 내 삼촌이다. 예,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가 분사가 뭐예요? 이때도 동명사네. 동명사죠. 예. 예, 그래서 일단은 1번, 2번과 3번, 4번의 차이점 뭐냐면은 1번과 2번은 동사 하나에만 ing가 이렇게 붙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언가를 먹고 있는 말 해가지고요. 예. 예. 이것도 먹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eat 하나에 ing가 붙은 거죠. 반면에 밑에 거는 eat horses 전체에 ing가 붙은 거죠. 근데 그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고, 이거는 eat horses 전체에 ing 붙은 거지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거 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eating horses라는 말 자체만 보면은 해석 가능성이 여러 가지죠. 식용 말이라는 뜻도 가능하고, 먹고 있는 중인 말이라는 뜻도 가능하고, 말을 먹기도 가능하고, 말을 먹는이라는 뜻도 가능해요. 되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문맥 속에 들어가면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그 자동 해석기가 불가능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슬리핑 베이비는 이제 자고 있는 아기죠. 익사이팅 스토리는 뭐겠어요? 흥분시키는 이야기. 흥분시키는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기. 이 스토리가 사물이기 때문에 익사이팅이 가능하죠. 폴런 리브즈는 떨어진 말들, 나뭇잎. 근데 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떨어지다 아니고. 자동사예요. 그죠?
예. 폴 페플론 해가지고 영어에서 이게 자동사로만 쓰여요. 동사할 때 떨어지다. 근데 PP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보통 수동으로 해석하잖아요. 예. 자동사가 수동이 가능한가요? 자동사가 수동이 가능합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안 되죠. 안 되거든요. 수동 자체가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타동사일 때는 능동, 수동 이렇게 돼 있죠. 예, 동사 원형이 그러니까 ing를 붙였는데요. 예. 그게 원래 동사의 의미가 타동사면은 능동, 수동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자동사인 경우에 만약에 PP가 ED형이 붙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완료예요. PP형은 비동사 PP에만 붙는 게 아니죠. 뭐에도 붙어요? have PP에도 PP가 붙는다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swollen rivers 같은 경우는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거는 leaves that has fallen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have pp라고요. have PP로. have pp가 무슨 뜻이죠? 이게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 가죠. 현재 완료는 현재하고 예. 과거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죠. 예. 예. 떨어진 건 과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길거리에 나부끼고 있는, 뒹굴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사의 PP형은 수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료형이다. 또 현재 분사는 동사원이 ing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 슬리핑 베이비가 자는 아기도 되지만 자고 있는 중인 아기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브로큰 윈도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수동이 되겠죠. 타동사니까. 브로큰 윈도우 이거 잠깐 해볼게요. 또 잠깐 옮겨서 브로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 가능하냐면은 윈도우 that is broken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예. 비동사 PP에서 PP는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Who is that girl wearing an exotic hat? 이국적인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녀는 누구냐? 그렇죠. 웨어링 이하가 그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4번이요. Do you happen to know a stumpy man called Ben? 스톰피가 원래 스탬프는 그 그루터기 있죠? 그루터기. 예, 나무 이렇게 있으면은 잘라내면 예, 밑둥만 예. 남아있는 거 있죠? 아, 예. 이걸 이게 좀, 그루터기라고 하는데요. 그루터기 예. 같은 애 가지고 짜리몽땅한 뭐 이런 뜻이에요. 짜립니다. 예. 벤이라고 불리는 짜리몽땅한 남자를 예. 알고 있습니까? 해픈투에서 S였을까요? 해픈투가 무슨 뜻이죠? 우연히 하다? 그렇죠. 우연히 알고 있습니까? 지각하면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썼을까요? Do you know Stumpy Man? 이렇게 예.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물론 가능할 그렇게 해도 텐데. 돼요. 네. 해픈투를 쓴 이유는 만약에 네. 안 쓰면은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질문을 받은 사람은 꼭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모르고 있으면 미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알 혹시, 수도 있고, 안 알 수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알지 네,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 아세요? 왜 혹시를 우리가 집어넣죠? 그 사람한테 모를 수도, 부담 안 주려고. 아, 네, 몰랐을 때 민망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연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이 좀 들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이때 콜드는 품사 뭘까요? 그, 수동태, 한, 품사는 사자로 끝나는 말로 대답하셔야 되는데. 과거분사, 과거분사죠, 과거분사. 예, 근데 제가 과거분사하고 동사원형의 과거형하고 구별한 법 말씀드렸죠. 예, 다시 보죠. 구별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동사 원형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는 부르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의 뜻이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구별하라고 했죠. 부르다면 타동사입니까? 자동사입니까? 코는 자동차, 타동사죠. 네, 그리고 영어에서는 타동사인 경우에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온다고 그랬죠.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뭐라고요?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프로듀스 카즈 하면은 프로듀스가 생산하다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건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반면에 여기서는 프로듀스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과거분사라고 그랬죠. 한국에서 생산된 차를 샀다 이런 식으로요. 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배는 이거 목적어 아닌가요? 벤이라 불리는 거니까, 이건 목적어가 아니에요, 사실. 예를 들어보죠. 여기서 스탬피 맨을 그냥 시라고 할게요. 그래서 they called him Ben. 무슨 뜻이죠? 그들은 그를 벤이라 불렀다. 이제 called는 매장식 동사죠? 오형식, 오형식이죠. 수동태로 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주어로 가요. He was he was called called Ben by Ben, them. 예, Ben by them이 되겠죠. 예, 그러면 he was called Ben은 이건 매정식일까요? 이 was called가. 삼형식이니까, 아닌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was called 뒤에 명사 있잖아요. 예, 이게 주어하고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동격이죠. 그러면 주어 동격 이게 뭐죠? 주격? 보어가 돼버리죠. 뭐,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래서 오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매장식 된다? 명식. 이형식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 목적어일 때 그 뒤에 있는 게 예, 목적 보호였잖아요. 예, 근데 목적어 주어로 가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어, 주어에 대해서 동격이잖아요. 그죠? 예, 응? 네, 그래서 오형식을 수동태라고 치면은 이형식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벤이 주격 보호예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벤이라고 불려지는 짜리몽땅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ou'd better take the train leaving at 2. 여러분은 2시에 떠나는 열차를 타는 게
예, had better. 좋습니다. 낫다. 예, 낫다. 잘했습니다. 6번이요. Of those invited, only a few came to the party. 그들 중 몇 명, 그들 중 네. 초대된 몇 명만이 파티에 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요. 이거 꾸며준다고 봤거든요.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요. 그죠? 주어 동사 되잖아요. 예, 그럼 5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항상 직역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역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네, 직역을 막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단어도 빼놓지 말고, 네, 있는 단어 한 단어도 빼놓지 말아야 되고, 없는 단어 넣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거 오버를 빼먹으셨어요, 지금. 직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역이 나왔습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이게 이상하죠? 오브가 이렇게 뒤에 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전치사가. 예외적으로 오브가 전치사죠? 예, 명사절은 받을 수 있어요. 뭐 명사절. 예를 들어서 I want to know about who she met. 이거 해석해보죠.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되는 데까지 해보세요. 그녀가 예, 만난 예. 누군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요. 그럼 이거를 관계대명사 후를 뭐로 보신 거예요? 관계대명사하고 해석한 거 보면은요. 관계대명사하고 의문사를 동시에 봤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식이면 가능한. 관계대명사라면 반드시 이게 관계대 대명사잖아요. 그럼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죠. 더맨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선행사가 없죠. 예, 관계대명사 될 수가 없죠. 후가 분사가 뭘까요, 그럼? 접속사요. 더 정확하게요. 접수사는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WH 워드가 뭐뭐라고 그랬습니까? WH 워드 만나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문사 의문사 아니면 아닌, 관계사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사 아니니까 뭐겠어요, 그럼? 의문사, 의문사죠. 그럼 의문사로 해석해 보실래요? 누가가 아니죠, 이때는. 후로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문사는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라고 했잖아요. 메시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를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죠. 아, 그러면 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흠인데 네, 이게 앞으로 뛰쳐나가면 후도 가능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 맷이 바로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앞으로 뛰쳐나가면은 예. 후도 가능해요. 해석하면 그녀가 누구를 누구를 만났는지에 만나는지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죠. 알고를 말한다. 네. 이때 about 뒤에 뭐가 왔어요? 의문사를 포함한 절이 왔죠. 예. 전치바다에는 의문사를 포함한 명사절은 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는 의문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 뒤는 절이 될 수가 없어요. 오브의 목적어가 될 수가 없고요. 설사 오브의 목적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주어 전체 오브의 이게 목적어니까 그리고 전명구잖아요 이게. 그죠? 예. 전명구는 형용사나 부사되죠. 그러면 그 예. 바깥에 주어 동사 없잖아요. 그죠? 하나의 절이려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또 오브의 목적어 절로 걸어버리면은 이게 오브의 목적어 절이 주절이 아니거든요. 주절의 주어 동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석도 허용이 안 된다. 전치사다음에는 명사 오죠. 근데 명사절도 그래서 명사절도 올 수 있어요. 한데 반드시 WH 의문사를 포함한 명사절이어야만 해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단순한 문장 같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 이것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뭐야 그 수능 있죠 수능. 예. 수능 영어도 100점 맞아도 이거 해석 못하는 애들 널렸어요. 정확한 해석을 하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대충 읽고 다섯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것만에만 귀신같이 적응이 돼가지고. 네.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실래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일단 인바이티드가 품사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요. 품사 뭘까요? 과거 분사인가? 과거 분사죠. 그러면 뭘 꾸며주죠? 이걸 동사의 과거형으로 물론 볼 수도 있어요. 동사의 과거형으로 보면 뒤에 있는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예. 이게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절인데 절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잠깐만요. 잘못 표현했네요. 이게 주어고 동사고 여기까지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주동사 목적어. 네. 그럼 목적어가 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명만을 초대했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큰 부분의 역할은 더 큰 전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요것만으로는 요거 자체는 해결이 되는데 나머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분석을 버려야죠, 과감하게.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그럼? 이 문장의 동사가 뭐죠? came. came이죠. 주어는 뭐죠? 예. 설마 문장에 주어가 없지는 않겠죠? only a few. only few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에 맞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바이티드가 도저히 꾸며주는구나.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죠. 몇 명만이 파티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주어예요. 인바이티드 초대받은 이란 뜻인데요. 수식받는 네. 말이 도우주죠. 그리고 뭐가 휘났던 거예요? 공대명사 people이 휘났던 거죠. 그 오브 전치사죠. 전명구예요. 예. 전명구인데 이게 원래는 여기에 와야 돼요. Only a few of those invited.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만이 이런 뜻이죠. 그렇게 돼 있으면 확 보였을 텐데. 예. 이게
영어가 좀 어순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이동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이 과거 분사고요. 이런 걸 분석해낼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She acted like one overwhelmed. 그녀는 overwhelmed. overwhelm이 무슨 뜻이죠? 압도하다는 뜻이거든요. 압도가.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되겠죠. 뒤에 목적어 없지 않습니까? 예.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도된 예, 처럼 사람처럼 행동했다. 행동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이라는 부정대명사, 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번 해볼까요? 1번에 2번. 목적 1번에 2번. 목적격 뭐 1번에 A번. A번. 예. He kept walking in the same direction. 그는 같은 방향으로 걷기를 계속 유지했다. 했어요. 여기서 이거 주격보호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저는 이런 분석에 반대하거든요. 킵이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죠? 목적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동명사입니다. 저는 이거 저 동명사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학자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네. 이거를 보호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자기 관점을 유지하면서 비판의 근거가 있으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해도 떠받들지 말고 비판해야죠. 예. B번이요? The door remained locked for a long time. 그 문은 오랫동안 닫혀진 채로 잠겨져 있었다. 예, 닫혀진 채로 남겨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문이 닫혀 있는 거죠. 잠겨 있는 거. 주격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He sat at his desk surrounded by books and papers. 그는 책들과 종이들에 쌓여져서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렇죠. 둘러싸인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페이퍼스잖아요. 종이들이 아니에요. S가 붙었기 때문에 논문들, 신문들 뭐 이런 뜻입니다. 셀 수 있다는 개념이 되면 의미가 바뀌어요. 의미가 바뀌는 때는 그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A번. I saw him snatching the handbag and running. 나는 그가 핸드백을 가로채서 달리는 것을 봤다. 도망가는 것을. 예. 이거 수어가 몇 전시 동사죠? 오형식이 있잖아요. 오형식이죠. 그래서 복적 보호예요. 형용사는 수식하고 서술형법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는 버릇이 든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나는 그 핸드백을 채가지고 달리는 글을 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주어수로, 주어동사식으로 해석해 주는 게 우리말로 이해도 빠르고 걔네들도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B번이요? I felt myself lost in the dark. 나는 나 자신이 어둠 속에서 감시되는 것을 감시받는 것을 느꼈다. 와치던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죠. 과거 분사입니다. 그 다음 C번이요? I had my car repaired. 나는 내 차를 수리시켰다. 예, 수리기 되도록 시켰다는 얘기고요. 오형식 동사죠. have가 오형식 때 시키다 아니면 당하다 둘 중에 하나예요. 시켰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I got my car stolen. 나는
내 차를 도둑 맞았다. 그래서 get이 몇 연속 할까요? 오형식. 오연식이에요. 카가 예, 도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목적어, 목적보, 주어수로 관계 성립하고 의미상으로 get이 예, 오연식 동사할 땐 시키다 당하다 똑같아 해부하고 예. 그래서 나의 차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A차가 도난되는 걸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D번이요. I had him repair my car. 나는 그가 내 차를 수리하게 예,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I got him to repair my car. 나는 그가 내 차를 하도 수리하게 시켰다. 시켰다. get이 오연식일 때는요. 똑같아요. 능동수동. 네, 시키다 아니면 당하다라는 뜻입니다.